Today we're going to review some of the type of capture 오늘 systems and 저는 hardware 캡처 that can deliver 시스템에 대해서 real-time 말씀을 드릴 capture 거고요. data via live link to Unreal 실시간 Engine. 라이브 We're 링크로 going to 언리얼 focus on the 엔진에 setup required for 어떻게 real-time 캡처를 visualization 스트리밍하는지 using 말씀을 performance capture. 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캡처에 We're going to 대해서 look at the assets 소개를 required in 드리겠습니다. Unreal to visualize 필요한 the source 에셋이 actors, as well 있는데요. as the 소스 target 액터 character 그리고 and 타겟 animated 캐릭터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리타겟팅을 통해서 소스 액터와 캐릭터 타겟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보드를 퍼포먼스 캡처 디바이스 매니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링크 허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셋업이 UEFN에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도 집중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셋업하고 여러분만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빌드하기 위해서 이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이드입니다.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있는데요. 아주 포괄적인 가이드입니다. 리니어 컨텐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튜토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 캡처를 위한 하드웨어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있고요. 각각 세팅과 정확도와 비용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캡처하는 모션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옵티컬 시스템은 포지션 기반의 시스템이고요. 이너셜 시스템은 포즈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리얼타임 퍼포먼스 캡처 기술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컬 시스템은요, 포지션 기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델리티가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감 있는 모션을 재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러 액터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요. 소품이나 카메라도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TV에서 피델리티를 높일 때 기본적인 기술인데요. 하지만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 어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캡처 영역이 클수록 더 많은 카메라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터블하지 않고요.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퍼포머들, 액터들은요. 패시브 혹은 액티브 마커가 탑재된 캡처 수트를 착용해야 카메라가 트래킹을 할 수 있고요. 페이스 캡처 시스템은요. 헤드 마운트 카메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이제 AR 키트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너셜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즈 기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고요. 하이엔드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영화, TV, 비디오 게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로우엔드는 한 $400에서 몇천 달러까지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IMU 센서를 몸에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IMU 센서에 기반을 하여서 사지를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센서를 의상 안에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힐 때 이제 코스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센서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액터 주변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무선 전송되는데요. 물론 와이파이의 특성상 혹은 전자기장의 영향에 따라서 간섭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터 데이터가 약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액터가 걸어다니다가 처음 위치로 돌아왔는데 같은 위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좀 비주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너셜 시스템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아주 정확한 모션은 아닙니다. 우측을 보시면은요, 옵티컬 시스템입니다. 네, CG 오버레이인데요. 둘 다 CG 오버레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괜찮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고요. 우측은 카메라를 트래킹을 하고 퍼포머를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것도 옵티컬 시스템이고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퍼포머가 소품을 들고 있죠. 네, 정확하게 1대1로 배우와 그리고 소품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1대1 매칭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브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얼타임 스트림을 여러 소스에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리얼타임 퍼포먼스 캡처 데이터를 어떻게 언리얼로 스트리밍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캡처 시스템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있는데요. 라이브 링크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애니메이션의 캡처 데이터를 라이브 링크 소스로 변환해서 언리얼로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라이브 링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인커밍 데이터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링크 플러그인이 이네이블이 되면 생성이 되는데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소스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소스 애니메이션과 연결되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동일한 머신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상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스가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컴퓨터를 다른 로케이션에 설치하고 코로나 때요. 저도 이너셜 시스템을 저희 집에서 착용을 하고요. 또 다른 분이 또 본인의 집에서 이너셜 시스템을 착용한 상태로 VPN으로 연결을 해서 제3의 로케이션에 전송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라이브 링크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서브젝트 관리입니다. 서브젝트라는 것은 개별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카메라나 액터, 소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태틱 데이터인데요. 본이나 혹은 조인트의 이름입니다. 프레임 데이터가 두 번째인데요.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커넥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겠죠. 본 네임이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 데이터에서 애니메이션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 퍼포먼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언리얼에서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외부 캡처 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션을 스켈레톤 메쉬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매핑은 뼈의 본의 회전을 캡처 소스에서 언리얼에 있는 캐릭터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크기를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기자의 체구,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연기자의 체구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자의 모션을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핑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리타겟팅은요, FK를 활용을 하고요. 매핑 로테이션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 IK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리타겟팅 툴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FK 그리고 IK를 아주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에픽의 엔지니어들은 리타겟팅을 위한 툴을 개발을 하고요. 풀바디 IK 솔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할 때요. 이 퍼포먼스가 뉘앙스가 있겠죠. 이것이 언리얼로 들어올 때 굉장히 완벽하게 세밀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소스 연기자의 액션을 이제 실시간으로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소스 액터가 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투 타겟 관계를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
라이브 리타게팅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디터 뷰포트에서 라이브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기록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하고 매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소스 액터입니다. 라이브 링크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옵티컬 데이터 기반으로 재현이 되었고요. 왼쪽이 IK 리타게팅 에셋을 사용한 캐릭터입니다. 세트에서 액터가 라이브 CG 캐릭터를 보면서 본인의 연기가 어떻게 캐릭터로 재현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보면서 연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 그리고 또 여러 캐릭터를 세트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스 액터를 세팅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라이프 링크 데이터를 소스 액터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소스 액터 스케일 메쉬를 스케일링을 해서 연기자의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IK를 생성하고 에셋을 리타게팅을 해야 됩니다. 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중요할까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소스로 연결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스켈레톤 메쉬에다가 소스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 링크 포즈를 추가해서 아웃풋 포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링크 서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요, 에셋 리맵이 필요합니다. 본 네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연기자의 스켈레톤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션을 에디터 뷰포트에서 확인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지요. 이것을 에디터에서 움직이려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옵티트랙 플러그인의 라이브 링크 비주얼라이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에디터에 추가를 하게 되면 라이브 링크 스켈레톤이 언리얼로 이것을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네, 비율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소스와 라이브 링크 데이터의 비율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켈레톤이 메쉬와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스켈레톤을 조정을 해서 이 라이브 데이터에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매칭이 왜 중요할까요? 1대1로 라이브 링크 데이터와 연기자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손이 매치가 안 된다던가 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네, 사람마다 체형과 체구가 다르겠지요. 캡처 시스템의 배우도 비율이 다르고 또 그들의 체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스켈레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포즈 기반이든 포지션 기반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퍼포머를 캡처 시스템에 잘 재현을 해서 최고의 데이터를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디테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스켈레톤과 메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소스를 라이브 링크 데이터에다가 매치시킬 수 있을까요? 언리얼에서 먼저 엑스포트를 합니다. 디폴트 스켈레톨 메쉬를 FBX로 엑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언리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기존의 메쉬와 다르게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메쉬는 이 특정 배우 사라의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배우 하나하나마다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FBX를 다시 언리얼에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FBX, 사라의 FBX를 이미 T포즈로 엑스포트를 했는데요. 프레임 제로가 바로 T포즈입니다. 여기에서 T포즈를 만약에 엑스포트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서 T포즈를 만드셔야 됩니다. T포즈를 캡처 시스템에서 임포트를 해주면은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만들어줍니다. 네, 사라의 T포즈는요, 정확한 관절의 위치를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하여서 최종 스케일드 메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T포즈이고요. 그리고 프리뷰 메쉬를 엑스포트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율이라던가 이 본을 반영한 것들을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이것을 다시 임포트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이지요. 네, 엑스포트, 임포트, 엑스포트, 임포트 이렇게 4번 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매치입니다. 라이브 링크 데이터와 완벽하게 매치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요. 5.6 버전부터 모드캡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런 에셋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소스 스케일링을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정도부터 이 프로세스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간편한 스켈레톤 오버레이를 사용했는데요. 저희 연기자 메쉬 안에 스켈레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켈레톤은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이제 메쉬가 매칭이 돼서 1:1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링크는 풀바디 IK 셋업용인데요. 이족 보행, 리타겟팅을 위한 것입니다.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여러 튜토리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IK 리타겟팅 에셋에 대해서 잘 알려줄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스 액터 IK와 리타겟팅 에셋을 셋업하는 것인데요. 리타겟팅을 위해서 소스 액터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 2개의 IK 리그 엑셋이 필요합니다. 한 개는 소스용이고 한 개는 리타겟 캐릭터용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IK 에셋이 리타겟팅 시스템에 우리가 소스 액터에서 어떤 뼈를 그리고 타겟 캐릭터에서 어떤 본을 구성했는지 알려줍니다. 또 타겟에는 IK 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IK 에셋은 리타겟팅 에셋을 이용을 해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 둘을 연결해 줍니다. 지금 언리얼이 인식할 수 있는 스켈레톤이 12개 밴더의 스켈레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본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일부 기능, 단계들은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스 스켈레털 메쉬의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K 에셋을 생성합니다. 이 에셋을 여시고 풀 바디 IK 솔버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족 보행 바이패드 리타겟팅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Auto Create Retarget Chain을 클릭하면 본 체인이 자동으로 셋업이 됩니다. 이름을 인식을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골반, 힙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Set Root Bone Unselected Solver를 클릭합니다. IK 시스템이 보통 골반에 적용되는 트랜슬레이션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타겟팅 에셋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소스와 타겟의 IK 에셋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IK 에셋을 열어서 리타겟팅된 에셋 안에서 IK 에셋과 소스 스켈레털 메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죠. 그 다음으로 타겟 캐릭터를 위해 IK 에셋을 만들어줘야만 리타겟팅 에셋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o at this stage we have the source 이 IK 단계가 asset, 되면 maps the 소스 chains of the source completed, IK and the beginnings SLC of the retarget asset setup. 체인들을 연결을 Connect the motion from the 해주고 source to 또 the target. 리타겟 에셋 셋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타겟 캐릭터로 여성 마네킹을 사용하겠습니다. 퀸이라고 하는데요. 메타휴먼과 똑같은 바디 조인트 셋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휴먼을 사용하실 때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퀸의 스켈레털 메쉬에서 IK 에셋을 생성하고 이를 열어서 Auto Create IK 고를 클릭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풀바디 IK 솔버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를 위한 IK 체인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Auto Create Retarget 체인을 클릭하면 체인 셋업의 나머지가 전부 셋업이 됩니다. 또 Auto Create IK 고를 클릭하면 골반의 Retarget 루트가 추가가 됩니다. 즉 골반을 기준으로 하는 트랜슬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IK 에셋을 가슴을 위해서도 만들어주고요. 또 스파인 조인트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IK 골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골을 드래그한 다음에 테스트한 다음에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IK SLC 소스와 타겟에 대해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바탕으로 어떤 본을 사용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타겟팅 에셋이 필요한 이유는 소스와 타겟을 서로 연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리타겟팅 에셋을 이용을 하면 동작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든 리타겟팅 에셋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퀸 타겟에 IK 에셋을 더해줍니다. 엉망으로 나왔네요. Run Retargeting이 셋업을 마무리하기 전에도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Run Retargeting은 기초 포즈의 정렬이 마무리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타겟과 소스가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을수록 매칭, 그리고 리타겟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Y-액시스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야 하고요. 또 골반의 위치도 소스 액터와 마찬가지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에 정렬할 수가 있고 타겟의 골반을 선택한 다음에 칠드런에서 오토 알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가깝게 소스 포즈와 정렬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뼈가 정렬이 되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결과에 다가왔는데요. 제가 타겟인 퀸 캐릭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스에 대해서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메쉬의 리타겟 포즈를 아웃풋 포즈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리타겟 에셋을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쪽에서 두 가지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리타겟 포즈 from 메쉬를 이용을 하면 타겟 메쉬와 소스 메쉬를 리타겟 세팅 기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리타겟팅된 모션을 뷰포트에서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에셋을 셋업하기 전에 프리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측 상단의 프리뷰 탭에서 라이브 링크와 라이브 링크 클라이언트로 들어오는 서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정확한 리맵 에셋을 선택해야 하고 다음으로 Run Retargeting을 클릭합니다. 그럼 리타겟팅 창에서 소스와 타겟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겟 캐릭터의 IK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캐릭터와 리타겟 에셋 IK
asset은 우리가 기대한 동작을 정확히 재현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타겟 IK와 리타겟 asset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IK와 리타겟팅 asset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스 IK asset은 디폴트 체인 셋업에서 변경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타겟 IK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요. 프리퍼드 앵글을 이용을 하면 체인이 정확한 방향으로 솔브 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종아리와 하완이 반대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굽혀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 쇄골이나 또 척추 조인트에 대해서 강성을 조정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강성을 높이면 쇄골의 움직임이 최소화됩니다. 강성을 너무 줄이면 쇄골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 캐릭터의 IK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골반의 세팅은 원하는 동작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 포즈에 맞춰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발을 움직이게 하면 골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프리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 골반이 움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골반이 발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세팅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타겟 캐릭터의 리타겟팅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타겟팅 에셋이 소스 모션을 이용해서 타겟이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데요. IK 체인을 끈 다음에 이걸 하나씩 더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K의 각각의 부위가 골반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 그리고 척추, 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K 조정을 하기 전에 동작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프리뷰에서 보시면 소스와 타겟 사이에 오프셋이 존재합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또 쪼그리거나 굽힐 때마다 발이 움직이는데요. 타겟을 소스를 1로 블렌딩을 합니다. IK를 발에 더해주면 블렌드 소스 to 1, 블렌드 소스를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소스 위치를 이전처럼 매칭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척추의 IK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타겟 캐릭터의 리타겟팅 에셋 조정과 애니메이션 프리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리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라이브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모켓 연기자가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의 Range of Motion, ROM을 테이크 리코더나 언리얼에서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동작을 프리뷰하면서 리타겟팅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미 ROM 테이크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트랜스포트 컨트롤을 보시면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스크러빙을 하면서 원하는 포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팔에 대한 IK 체인을 보겠습니다. 소스로 블렌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IK 골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쇄골이나 척추에 대한 당기는 동작이 거의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강성을 조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최적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IK를 켜거나 끄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스와 타겟 셋업을 해서 에디터에서 프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캡 연기는 소수만 하는데 캐릭터가 많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윈도우에 이미 스켈레털 메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라이브 링크 데이터 연결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으로 퀸의 스켈레털 메쉬를 더했고 또 소스 중 하나를 이용해서 퀸의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라이브 링크 스케일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더하고 퀸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퀸을 소스에 대해서 패런팅 합니다. 그러면 스케일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에 의해서 소스에서부터 타겟 캐릭터까지 동작이 흐르게 됩니다. 더 복잡한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메타휴먼에 대해서도 가능한데요. 메타휴먼 블루프린트에는 이미 라이브 스켈레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휴먼은 스켈레털 메쉬가 여러 개 있는데요. 바디의 칠드런이 그 위에 몸을 따라가도록 이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전에 블루프린트 벡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소스 스켈레털 메쉬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 아래에 타겟이 패런팅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스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동작을 이용을 해서 타겟으로의 동작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액터 투 캐릭터 셋업을 이용할 때는 이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니메이션 창으로 드래그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으로 기록을 위한 테이크 리코더로 가보겠습니다. 테이크 리코더를 이용을 하면 퍼포먼스 모션을 기록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스나 타겟 모두 기록이 가능하고요. 또 외부의 소스로부터 타임 코드를 얻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레이션 가이드를 보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하는 경험을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휴먼 블루프린트에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RKit에 연결을 해주는데요. 테이크 리코더에서 원하는 프레임률로 설정을 해줍니다. 30이나 60으로요. 소스 액터와 캐릭터 타겟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데요. 이 기록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소스를 이용을 해서 다른 타겟 캐릭터에 대해서 동작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로 모든 아이템을 다 켜놓는데요. 캐릭터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메타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꺼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타휴먼에는 헬퍼 조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인트 필터를 만들어서 내가 기록을 원하는 조인트를 이미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불러와서 기록의 과정을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할 때마다 프리셋을 만들어 놓으면 기록을 할 때 일관성을 기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세팅을 조정하고 기록을 누른 다음에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캡처 세션을 시작할 때는 기록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ord the face or the source or something 여러 else. 테이크를 기록했는데 얼굴이나 소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캐릭터를 기록했는데요. 스펀업을 한 캐릭터입니다.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열렸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펀어블이나 포세서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QR코드로 보여드렸던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보드입니다. 스위치보드는 언리얼 컨텐츠를 LED 월로 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LED와 무관한 워크플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캡처에서 유용한 이유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언리얼의 여러 인스턴스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 테이크 리코더를 이용을 해서 테이크 이름을 정한 다음에 다시 기록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아이폰의 AR킷을 이용해서 페이스 리코딩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세팅 패널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IP 서브넷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언리얼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스위치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솔루션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SC를 구성을 아이폰 그리고 SB에서 해서 스위치보드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아이폰의 설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아이폰이 스위치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스위치보드를 이용해서 아이폰의 설정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언리얼의 한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셋업할 수도 있고 다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셋을 조정하거나 또는 조명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흔한 방식이고요. 테이크 리코더 세팅과 스위치보드에 대한 문서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링크 허브입니다. 이건 독립적인 엑세큐터블로서 여러분께서 워크스테이션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런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UEFN에서는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브링크 허브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링크 데이터를 UEFN으로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메시지 버스 소스로 변환을 해서 UEFN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5.4에서는 실험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의 플러그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5.5에서는 플러그인 브라우저가 생겨서 어느 플러그인이나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링크 허브를 이용을 해서 에디터 인스턴스로 이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UEFN에서 이 라이브링크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조작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목코피 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스 스켈레턴 메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UEFN은 블루프린트도 없습니다. 소스와 타겟을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미 이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제 씬의 커피 소스 아래에 UEFN 마네킹을 패런팅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머커피 액터가 라이브링크 허브에서 메시지 버스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겟 앤 마네킹에 더해진 리타겟 같은 경우도 소스로부터 애니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소스, 즉 머커피를 더해주고 초록색으로 서브젝트가 등장하면서 라이브링크 허브가 데이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모두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라이브 링크 메시지 버스 애니메이션을 여러 컴퓨터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코피 소스의 퍼포머 노드로 연결을 해주고 저희가 마네킹에 추가했던 리타겟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해서 또 IK 셋업과 조정이 적용된 에셋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반영을 하면 라이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에디터 뿐만 아니라 UFN에서도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링크 허브에는 다른 또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라이브 링크 소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브 링크 메시지 버스로 플레이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UEFN 워크스테이션에서도 플레이백 할 수가 있고요. 또 타임코드 소스도 얻어서 라이브 링크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꾸고 저장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만큼 이 기록된 테이크를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포즈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처럼 캐릭터를 셋업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라이브 리코딩에 대해서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 시스템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셋업되어 있는 액터의 동작을 다른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링크들은 UEFN 셋업에 도움이 되는 링크들이고요. 애니메이션 템플릿을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고 또 라이브 링크 허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받겠습니다.